우주는 침묵 속에 존재했으나 그 침묵은 결코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긴장이자 거대한 혼돈이 질서를 찾아가는 소란스러운 몸부림이었다. 45억 6천만 년 전, 태양이라는 젊은 별의 중력에 이끌려 수십억 개의 암석과 먼지가 소용돌이쳤다. 그 중심부, 지옥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나의 행성이 비명을 지르며 태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지구라 부르지만 당시 그곳에 땅이나 구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곳은 오직 불과 액체로 된 암석, 그리고 끝없는 충돌만이 존재하는 하데스의 영역이었다. 이 이야기는 생명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 지구가 스스로를 갉아먹던 불의 시대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차가운 우주의 눈물을 받아들여 푸른 보석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장대한 연대기다. 제1막, 붉은 요람, 명왕누대의 비명. 갓 태어난 지구는 고독했다. 그리고 분노에 차 있었다. 태양계 형성 초기의 잔재들은 끊임없이 지구의 표면을 타격했다. 하늘에는 대기가 없었고 따라서 소리도 없었다.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할 때마다 지표면은 출렁였고 충격파는 소리 없는 진동이 되어 행성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표면의 온도는 섭씨 1200도를 넘나들었다. 발을 디딜 단단한 땅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녹아내린 마그마의 바다였다. 검붉은 용암은 끓어오르는 거품을 터뜨리며 유독한 가스를 우주로 뿜어냈다.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붕괴하며 내뿜는 열기는 지구 내부를 가마솥처럼 달구었다. 이 시기의 지구를 의인화한다면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몸부림치는 신생아와 같았다. 중력이라는 본능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집을 불렸지만 그 과정은 파괴적이었다. 식을만 하면 떨어지는 운석들, 굳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내부의 열기. 그것은 창조라기보다는 끝없는 파괴의 반복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장 큰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 먼 우주의 어둠 속에서 지구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자매 행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제2막, 테이아의 충과 달의 탄생. 약 45억 년 전, 화성만한 크기의 원시 행성 테이아가 지구의 궤도에 진입했다. 그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필연이라기엔 너무나 잔혹한 만남이었다. 두 행성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죽음의 왈츠를 추기 시작했다. 충돌은 비껴치듯 일어났다. 그러나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테이아는 지구의 측면을 강타하며 산산조각 났고 지구의 지각과 멘틀 상당 부분도 우주 공간으로 뜯겨나갔다. 그 순간 발생한 에너지는 지구 전체를 다시 한번 완전한 액체 상태로 녹여버릴 만큼 거대했다. 하늘은 암석 증기로 뒤덮였고 우주로 튀어나간 파편들은 지구 주변에 거대한 고리를 형성했다. 이것은 지구에게 있어 첫 번째 죽음이자 부활이었다. 테이아의 무거운 철핵은 지구의 중심부로 가라앉아 핵을 더욱 거대하게 만들었고 이는 훗날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해 생명체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 한편 지구 궤도를 돌던 파편들은 서로 뭉치기 시작했다. 불타는 지구를 내려다보는 또 하나의 눈, 바로 달의 탄생이었다. 달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거대하게 떠올라 상처 입은 지구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달의 조성력은 액체 상태인 지구를 쥐어짜듯 뒤흔들었고 이는 지구가 너무 빨리 식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 느리게 굳지 않도록 조율하는 박동기가 되었다. 제3막, 검은 하늘과 기다림의 시간. 충돌의 여파가 가라앉고 수천만 년이 흘렀다. 우주는 차가웠고 그 냉기는 서서히 지구의 열기를 빼앗아갔다. 붉게 타오르던 마그마의 바다 위에
검은 딱지가 앉기 시작했다. 최초의 지각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화산 활동으로 뿜어져 나온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수증기가 뒤섞인 원시 대기는 짙은 회색과 주황빛이 감도는 불투명한 장막이었다. 태양빛은 이 두꺼운 구름을 뚫지 못했고 지표면은 영원한 황혼 속에 잠겨 있었다. 지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기압이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곳에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뼈가 으스러졌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다. 물은 존재했다. 하지만 액체가 아닌 기체 상태, 즉 초고온의 수증기 형태로 대기 중에 갇혀 있었다. 마그마가 식으면서 뿜어낸 엄청난 양의 수증기는 구름이 되어 하늘을 꽉 채웠다. 구름은 비를 뿌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지표면은 여전히 너무 뜨거웠다. 빗방울이 맺혀 떨어지려 하면 지표면에 닿기도 전에 다시 증발하여 하늘로 치솟았다. 그것은 마른 천둥의 시대였다. 구름 속에서는 끊임없이 번개가 쳤지만 땅을 적시는 비는 없었다. 지구는 목이 말랐다. 갈라지는 검은 현무암 대지 위로 유황냄새 나는 바람만이 불어닥쳤다. 지구는 식어야 했다.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제4막 얼음 운반자들의 방문, 후기 대폭격. 지구가 스스로 식어가는 동안 태양계 외곽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의 궤도가 이동하면서 카이퍼 벨트에 있던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튕겨 들어왔다. 약 41억 년 전부터 38억 년 전 사이 후기 대폭격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구의 하늘은 다시 한번 불타는 돌덩이들로 뒤덮였다. 하지만 이번 방문자들은 과거와 달랐다. 그들은 파괴자인 동시에 구원자였다. 해성, 그 더러운 눈덩이들은 엄청난 양의 얼음을 품고 있었다. 탄소질 콘드라이트라 불리는 소행성들 역시 물 분자를 머금고 있었다. 이들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며 산화할 때, 그리고 지표면에 충돌할 때, 그 안에 갇혀있던 얼음은 순식간에 기화되어 대기 중의 수증기 농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우주에서 날아온 이 얼음 덩어리들은 지구가 스스로 만들어낸 수증기에 더해 훗날 바다가 될 원료를 끊임없이 공급했다. 충돌은 고통스러웠으나 그 고통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통이었다. 제5막, 100만 년의 비, 지옥의 눈물. 마침내 임계점이 찾아왔다. 지표면의 온도가 물에 끓는 점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 킬로미터 두께의 짙은 구름이 더 이상 수증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자 그것은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암석 위에서 사라졌지만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시작되었다. 인류가 경험한 어떤 장마나 홍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홍수가 시작되었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1년도, 100년도 아니었다. 학자들은 이 비가 수천 년, 길게는 수만 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성비가 되어 지상으로 내리꽂혔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암석들은 빗물에 식으며 비명을 질렀고 수축하며 갈라졌다. 거친 현모암 계곡을 타고 시커먼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물은 낮은 곳을 찾아 흘렀다. 작은 웅덩이가 호수가 되고 호수가 범람하여 거대한 강이 되었다. 강물은 맹렬한 기세로 암석의 미네랄과 염분을 녹여내며 더 낮은 곳, 거대한 분지로 모여들었다. 이것은
지구가 흘리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45억 년간 쌓인 불의 분노를 식히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지옥 같았던 붉은 빛은 빗줄기석에 사그라들었다. 끓어오르던 용암의 대지는 이제 차가운 물 밑으로 잠겨들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혔을 때 태양빛이 처음으로 지표면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붉은 지옥이 없었다. 대신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대하고 푸른 불의 막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 원시 바다의 탄생이었다. 제6막 심해의 열수구 생명의 태동. 바다는 지금처럼 푸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짙은 초록빛이나 붉은 빛을 띠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물은 지구라는 행성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물은 열을 흡수하고 순환시키며 기후를 안정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위한 요람을 제공했다. 바다 깊은 곳, 태양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의 열수구에서는 여전히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열기는 파괴가 아닌 창조의 에너지로 쓰였다. 차가운 바닷물과 뜨거운 마그마가 만나는 그 경계에서 복잡한 유기화합물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우주에서 날아온 혜성이 가져다 준 물, 테이아의 충돌로 깊숙이 박힌 금속 핵이 만들어낸 자기장,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뿜어내는 지열. 이 모든 요소가 물이라는 매개체 안에서 결합했다. 어느 순간 무기물들의 맹목적인 결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스스로를 복제하는 분자, 최초의 생명, 루카가 탄생한 것이다. 불덩이 지구가 흘린 눈물이 모여 바다가 되었고, 그 바다는 어머니의 자궁이 되어 생명을 잉태했다. 에필로그 45억 년의 유산.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는 45억 년 전 그 치열했던 드라마의 증거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에는 초기 지구를 강타했던 혜성의 기억이 담겨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에는 테이아와의 충돌에서 비롯된 별의 먼지가 섞여 있다. 기구의 역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불이 물을 만나 안정을 찾고 혼돈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지옥의 눈물은 비유가 아니다. 펄펄 끓던 지구가 식으면서 흘려보낸 그 엄청난 양의 빗물은 문자 그대로 지옥을 식히고 천국, 생명의 터전을 건설한 성수, 홀리워터였다. 지금도 파도가 바위에 부서질 때 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그것은 45억 년 전 불타는 행성이 처음으로 차가운 빗방울을 맞이했을 때 내지르던 환희의 탄성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장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에 서 있는 목격자이자 그 기적의 결과물이다. 불타던 별이 푸른 바다를 품기까지 45억 년의 긴 인내는 우리라는 기적을 위해 치러진 가장 아름다운 대가였습니다.